안녕하세요. 로켓랩 주간 이슈랑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로켓랩이 여러 이슈들로 지금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다시 80달러대를 찍었는데 우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소형주들과 여러 금융자산에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켓랩은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좀 많은 하락을 했어요. 멤버십 영상이나 일반 영상에서도 언제 조정이 나와도 사실 좀 이상하지는 않다. 그동안 단기간에 좀 오름폭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한 좀 조정 같은 하락이기는 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월 달은 좀 약세를 보이는 달입니다. 2월은. 그래가지고 좀 기회를 보면서 로켓랩 재진입이나 조정 오면 추매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어쩌면 기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의 방향은 알 수 없지만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26년 그냥 초반 그런 시장 상황들을 보자면은 26년은 우주와 메모리, 에이전틱 AI 뭐 그 정도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로켓랩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아무래도 뉴트론이겠죠. 첫 번째 소식은 일렉트론 발사 성공 뉴스입니다. 81번째 로켓 발사 모습이고요. 이 로켓이 여기 앞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태극기가 달려서 올라갔거든요. 이거를 의뢰한 곳이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그래서 81번째 발사 성공했고 이게 이번 임무는 군집 연결을 하는 임무거든요. 이제 그게 잘 성공했다고 로켓랩 트위터에 사진이 게시가 됐습니다. 로켓랩이 한국의 지구 관측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다는 내용이고 핵심 성과로는 로켓랩은 자사의 일렉트론 로켓을 이용해 한국의 지구 관측 위성인 네온셋 1A를 고도 540km의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이번 발사는 8일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6년에 두 번째 발사입니다. 로켓랩 통산 81번째 발사고 26년 두 번 쐈는데 아직까지 10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일렉트론 로켓은 그냥 쏘면 당연히 쏘는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이거 뭐 실패할 거라고 생각이 아예 안 들기는 해요. 이번 위성은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고성능 지구관측 위성이고요. 목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자연재해 감시 및 국가 안보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로켓랩은 이미 24년 해당 군집 시스템의 첫 번째 위성인 네온셋1을 발사한 바가 있으며 이번 브리징 더 수험 미션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및 시장 관점에서 좀 보자면은 신속한 발사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로켓랩의 CEO 피터백은 8일 만에 두 번의 발사를 수행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일렉트론 로켓에 대한 높은 수요와 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켓랩은 25년의 기록적인 발사 횟수를 바탕으로 26년에는 상업용 지구관측 국제우주기구, 국가안보 및 극초음술 기술 개발에 더 많은 발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시장 반응으로는 주가가 지금 조정 중인 상태지만 기술적 마일스톤 달성과 활발한 발사 일정은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뉴트론에서 좀 중요한 헝그리4 소식입니다. 4세대 중형 로켓 뉴트론의 핵심 기술인 헝그리4에 대한 정리입니다. 헝그리4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짚자면은 혁신적인 페어링 시스템이에요. 뉴트론 로켓의 상단부 약 14m를 구성하는 재사용 가능 캡티브 페어링입니다. 작동 방식으로는 기존 로켓처럼 페어링이 분리되어 버려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마가 입을 벌리듯이 열려서 페이로드를 방출한 후 다시 닫혀서 1단 로켓과 함께 지구로 귀환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쓰는 목적은 페어링 회수 및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 간격을 단축하여 빠른 재사용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로 캡티브 페어링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입을 벌리듯이 열고 이제 페어로드를 방출해요. 방출하면 이제 다시 닫힌 다음에 1단에 고정된 채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사용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처럼 그냥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의 특징을 보자면은 일체형 디자인으로 로켓의 첫 번째 단계 1단에 고정된 상태로 설계되었고 탄소 복합재를 사용했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탄소 복합재 소재의 클램쉘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뉴트론 로켓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저궤도 LEO의 최대 13,000km의 페이로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뉴트론 자체가 중형 로켓인데 지금 쏘고 있는 소형 일렉트론 로켓보다 진짜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미는 이제 수송 능력 자체가 훨씬 좋다는 거죠. 이게 지금 1월 26일 뉴질랜드에서 약 15,000km를 이동해 미국 버지니아주 왈롭스 아일랜드의 뉴트론 조립 및 통합단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배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를 계속 추적하면서 잘 오고 있나 했는데 이거 막 항로가 변경되기도 하고 좀 이랬지만 잘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포장을 풀고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후 현장 테스트 및 사전 발사 준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5년 말에 구조적 무결성과 개폐 작동 등에 대한
자격 검증 및 수락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좀 이 극한의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됐으니까. 향후 전망으로는 원래 26년 1분기 데뷔가 목표였으나 저는 이걸 2분기로 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메인 스테이지 압력 테스트 중 연료 탱크 파열로 인해 전체 일정이 26년 후반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주가를 살짝 누르는 역할을 일단 처음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빠르게 반등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시발점이 됐어요. 이때부터 살짝 얘가 비실비실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테스트 중 파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의도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폭발은 아니고 좀 의도된 폭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노이즈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이거 2분기에 쏘는 거는 뭐 변함없이 그냥 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1분기 대비가 목표였긴 한데 저는 이게 발사대까지 세우는데 1분기 그 이후에 2분기 안에 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또 계속 밀릴 수도 있는데 로켓 일정이라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밀릴 때마다 아마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켓랩은 최근 1.1조 SDA 계약을 따내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뉴트론의 성공은 상업적 우주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형 로켓으로 넘어가면 더 큰 계약들이 당연히 좀 터져주겠죠. 이제 우주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스페이스X IPO 이거의 일정인데 이제 6월로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가 26년 6월 중순을 목표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 기사에. 우선 상장 규모랑 기업 가치를 보자면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약 500억 달러, 약 71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는 2019년 아람코가 세운 기록 290억 달러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IPO 조달 계획이고 목표 기업 가치로는 약 1.5조 달러, 약 2140조 원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떡 벌어지는 규모기는 해요. 그럼 이제 1등 기업인 스페이스X가 2140조인데 2등 기업인 로켓랩은 얼마로 키 맞추기가 될까? 이것도 조금 재밌는 포인트긴 하거든요. 일단 버는 규모 자체가 아예 다르기는 해요. 매출도 다르고 순이익도 다르고 스페이스X는 이미 순이익이 몇 조씩 찍히는 기업이에요. 스페이스X의 매출과 순이익을 담당하는 부분은 스타링크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스페이스 모바일이 하고 있는 게 이런 스타링크 비슷한 거고요. 그걸 이제 핸드폰 같은 걸로 바로 쏴주는 걸 스페이스 모바일이 하겠다. 좀 그겁니다.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페이스X가 다 독점하고 있죠, 이거는. 근데 스페이스X도 이제 다음 단계의 스타링크를 한다. 그게 지금 스페이스 모바일이 하고자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쏠 수 있게. 지금은 뭐 접시 같은 게 필요해가지고 스타링크 하려면은 그 접시를 설치하거나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다음 버전에서는 해결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뭐 없냐 할 수 있는데 로켓랩은 일단 로켓 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수입이 커지고 있는 거, 매출이 커지고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우주 시스템 그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로켓랩의 공시를 챙겨보거나 실적 발표나 뭐 이런 거 다 챙겨보시는 분들은 그 매출 규모 어디서 몇 프로, 어디서 몇 프로 그런 것을 보시면서 우주 시스템이 좀 노다지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곧 있으면 로켓랩도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 나올 때 매출을 좀 뜯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시점이 6월 중순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좀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타이밍으로 일론 머스크는 목성과 금성이 매우 가깝게 정렬되는 6월 8일부터 9일에 희귀한 행성 직렬 시기에 맞춰 상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기념일도 있는데 상장 시점은 머스크의 55세 생일인 6월 28일과도 맞물려 있어 개인적인 이정표와 기업의 도약을 연결하려는 의도로 좀 풀이되고 있어요. 이거 오피셜은 아니고 좀 카더라 같은 거예요. 근데 카더라라고 하기에는 뭐 여기저기서 조금 보도되고 있는, 검토하고 있다, 좀 그렇게 돌아다니는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스페이스X는 그동안의 상장에 보수적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스타링크의 기록적인 수익 상장과 기업 가치의 급상승에 힘입어 상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지금 우주 섹터가 좀 좋고 트럼프가 밀어주기도 하고 이 자금 조달을 받아서 좀 화성 탐사 그거에 좀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화성 탐사를 위한 스타쉽 개발 가속화와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확대 그리고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머스크가 꿈꾸는 거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 에너지, 이 태양도 무한이고 우주가 워낙 추우니까 그 열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는 이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는 필수다. 이거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제프 베조스라든지 여러 유명 인사들이 타당하다. 이게 좀 미래다라고 좀 꿈꾸고 있습니다.
이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 뭐 이런 이슈가 만약에 불면은 그 바람 타고 우주 섹터는 다 같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도 제가 로켓랩 주간 뉴스를 다루면서도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다뤘을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불게 된다면 로켓랩에도 굉장히 좀 호재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어주기를 좀 기대하기도 하고 미래의 좀 먹거리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간사 선정으로는 뱅오아나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등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주관사로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로빈후드도 최근에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조금 뭐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전망으로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나 일각에서는 1.5조 달러는 기업 가치가 현재 시장 상황에 대비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근데 우선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는 맞고 이거 첫날 아마 천하제일 단타대회 일단 열려서 위아래로 막 20%씩은 그냥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담으려는 기관들도 엄청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ETF가 있죠. 그것도 상장 시 최대 비중으로 실른다고 제가 한번 광고 다뤘었던 그거 있습니다. 그것도 광고라서 다룬 게 아니고 광고가 여러 개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장 괜찮겠다 싶은 것만 한 게 그게 첫 번째 광고이자 지금 아직까지 다른 광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들어왔을 때 뭐가 들어오면 제가 써보거나 아니면 제 투자 그거와 맞거나 좋아 보이거나 뭔가 괜찮은 것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광고들은 계속 지금 메일이 오는데 속하지 않는 거는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뤘던 곳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거기도 일단 지금 로켓랩을 담고 있지만 스페이스X 상장하면 최대 비중으로 실른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게 ETF가 만들어진 좀 목적과 같은 그런 건데 이런 ETF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그날 막 쏠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켓랩이 이게 상장이 되면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함께 같이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상장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우주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좋은 가치를 받아서 상장한다면 전체 섹터가 높은 밸류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대비 키 맞추기가 분명히 이루어지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로켓랩의 40억 달러의 손실은 아닌데 이걸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날렸다. 이게 이제 이번 주 가장 좀 로켓랩의 중요한 뉴스였고 하락을 주도한 뉴스였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이 로켓랩의 거대 프로젝트 수주가 무산됐다는 소식이고 이게 이제 화성 샘플 기한 MSR 미션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산 삭감으로 위기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나사는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가 수집한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한 화성 샘플 귀환 미션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미국 상하원은 연방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나사 및 기타 과학기관의 예산을 수백만 달러씩 삭감하는 세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금이 중단됐는데 26년 1월 중순에 미국 의회는 26년 회계연도 나사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화성 샘플 기한 MSR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사실상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MSR 미션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켓랩에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쳤냐? 이제 40억 달러의 기회가 상실된 거예요. 로켓랩은 기존 나사 추정치 80억에서 110억 달러의 절반 이하인 40억 달러. 진짜 싸게 제시한 거죠. 약 5.7조 원의 이 미션을 수행하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이는 로켓랩의 24년 매출의 약 9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6년에 걸쳐 분산하더라도 연간 매출을 50% 이상 성장시킬 수 있는 잭팟이었습니다. CEO 피터백은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쳤으나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상황이 됐어요. 뭐 숲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저기서도 아직 모른다는 희망적인 근거, 불확실성 한 조각이 좀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화성 임무 예산인데 의회는 MSR은 취소했지만 화성 착륙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화성 미래 임무 항목으로 1억 1천만 달러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를 대비한 기술적 불씨를 살려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최종 결정 대기인데 나사는 26년 중반까지 MSR의 새로운 구조에 대한 내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고 비록 당장 돈은 없지만 나사가 이 방식이라면 다시 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회를 다시 설득할 가능성은 희박하게나마 남아있는 편이에요. 향후 전망을 보자면은 로켓랩이 기대했던 당장의 40억 달러 계약은 의회의 예산 거부로 날아갔지만 화성 탐사 자체가 영구히 포기된 것은 아니기에 미래의 다른 형태의 협력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로켓랩 입장에서는 이제 MSR보다 26년 뭐 1분기일지 후반일지 모르지만 뉴트론 로켓의 성공이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더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뉴트론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지금 몇 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이것만 뜨면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야 했는데 이 뉴트론 이슈를 뒤로 하고 일단 스페이스X 때문에 이미 이렇게까지 날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뉴트론 쏘면 더 날아갈 수 있겠죠. 거기에 스페이스X가 성공적인 상장을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데 조정은 무조건 있겠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개별 기업 뉴스 따라서도 뭐 섹터 따라서도 주식 전반에 대한 조정에 따라서도 하락가 하겠지만 결국에는 좀 더 높은 퀀텀 점프가 몇 번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투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게 시나리오가 좀 변경되면 그때그때 맞춰서 좀 투자를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분할 익절도 하고 분할 매수도 하고 좀 시장에 따라서 평단 신경 안 쓰고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 가져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되면서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는데 해소된 것 같으면서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확실성이 또 다가오면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자산시장이 막 요동치죠. 은은 마이너스 36%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금도 뭐 10%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좀 큰 폭의 조정과 변동성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월요일 오늘도 뭐 좀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변동성이 크겠다, 좀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행히 이란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그거에 따른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가 일단 조금 불안불안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좀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부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빠른 반등과 함께 투자자들 계좌에 좋은 일이 계속 좀 벌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다들 마음이 심란하면서도 좀 힘든 상황일 텐데 다들 좀 화이팅해서 다음 반등장 때 좀 많은 수익이 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꼭 익절하지 않더라도 그 계좌가 우상향하고 빨간불이 들어와서 좀 높은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면 괜히 기분이 좋고 신나고 좀 돈도 좀 더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빠르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로켓랩 주주시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